지금부터 전해드릴 JTBC 단독 보도는 14년, 15년 전 대한축구협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당시 축구협회가 얼마나 골마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과 2012년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때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과 결제 내역이 담긴 문체부의 감사보고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경기 당일이나 전날 밤에 수십만 원씩 성매매 업소 비용을 결제해 준 걸로 나옵니다. 접대 대상엔 월드컵 예선전과 올림픽 예선전에 참가했던 심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협회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후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파문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2016년 문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11년부터 1년간 외국인 심판 20명에게 불법 성접대를 제공했습니다.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 심판, 그리고 심판 감독관까지 접대 대상에 올랐고 비용은 협회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당시 관계자가 이를 관행이라고 해명한 사실까지 알려지자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거를 관행이라는 말을 그거 어떻게 얘기하나. 아무데나 관행이야. 관행이라 그러면 사실 밝혀진 거 이외에도 이전에도 있었을 수 있다고 축구 팬들은 당연히 추측을 하잖아요. 박 의원은 또 심판 성접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내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인 무엇인가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잖아. 니네 뭐 월드컵 예선하거나 올림픽 예선하는데 심판을 돈으로 샀어? 심지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시아 축구연맹 차원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한축구협회의 명확한 진상 규명과 공식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이게 뭐 영화인가 싶었습니다. 저희 후배 기자들이 취재해서 어제 JTBC 뉴스룸에서 1차적으로 단독 보도했고 또 저희 프로그램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또 오늘 추가적으로 새로운 단독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15년 전 2011년, 2012년 A매치라고 흔히 말하죠. 국가대표 경기 전에 외국인 심판진에게 성접대를 했다. 그리고 그 접대 비용은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JTBC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김경률 위원님. 예.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년 동안 7차례나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뭐 이런 식의 뭐랄까요? 감사를 해봤다면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정말 솔직히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요. 이 보도 내용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아까 이제 시작 전에 간단히 여쭤봤었던 게 이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A매치 기간 동안 축구협회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이와 같은 마사지 업소를 가서 성매매를 하고서 이걸 축구 심판들에게 덮어 씌웠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제 생각에 이럴 가능성은 뭐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조금은 뭐 일파만파라는 표현을 쓰셨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증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먼저 심판 측이 요구를 했다. 이 먼저 요구했다는 그 말은 이미 대한민국에 가면은 이게 관례화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아하. 성접대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먼저 뭐랄까 성접대를 받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야, 너 이것 좀 해주라 하거나 하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미 이게 그 축구협회 직원의 증언처럼 먼저 심판들이 요청을 했단 말은 이게 상당히 오래된 관리화된 습속이다. 그러면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있어 왔다는 얘기고 이 이후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일파만파 그리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중에 따낸 메달에 대한 취소 이런 것도 고려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JTBC가 먼저 온라인에 공개한 추가 보도에 따르면 2016년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하면서 2011년, 12년 사건이 드러난 거고요. 그 2016년에는 사실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걸 저희 취재진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국 직원, 그러니까 심판을 관리하는 대한축구협회 직원이 기한,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고요. 대리, 과장, 국장,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까지 결제를 받아서 시행한 건도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김준욱 의원님, 그럼 이거는 일부 일탈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집행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요. 좀 황당하고 참담합니다. 예. 아니 이런 그것을 음성적으로도 아니라 기한하고 그래서 그 대리 과장, 국장, 부회장까지 쭉 결재를 맡아서 조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행했다. 그러면 그동안 대한축구협회는 그 국가대표 축구 성적을 마사지로 관리해 왔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어떻게 국민들께서 저도 지금 믿고 싶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문체부의 감사와 JTBC의 보도로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하니 정말 너무 더 말을 보태기도 좀 힘든데 지금 우리 국가대표 축구가 왜 이렇게까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 멀리서 찾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그동안 축구협회에서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지금 그 실력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번에 지금 축구협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 개혁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그 당시에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까지 진행된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다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네. 축구협회 성접대 검찰이 덮었다. 검찰 물음표는 얘기까지. 붙여야 됩니다. 물음표는 붙여야 되는데 검찰이 덮었나? 입니다. 물음표. 네. 축협 성접대는 어제 JTBC 단독 보도였죠.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과 네. 2012년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때 네. 외국인 심판들한테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 그리고 결제 내역이 담긴 문체부의 감사 보고서를 단독으로 좀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축협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년 동안 국가대표팀 경기에 참여한 이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 그게 무려 7차례나 됐다라는 건데 이 문건을 보면은 축협 직원들이 경기 전날 밤이나 심지어 당일 새벽에까지도 심판들을 데리고 이른바 안마시술소에 가서 축협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역도 간독해요. 법인카드를 그러니까요. 이 성매매업소에 가서 법인카드를 썼어요. 그리고 지역도 서울, 경남, 창원, 울산 경기장 인근의 안마업소에서 수십만 원씩 결제된 내역이 확인이 됐는데 이 7차례 경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2년에 쿠웨이트와 월드컵 예선, 그리고 2011년 오만이랑 런던 올림픽 예선, 2013년 카타르랑 런던 올림픽 예선, 온드라스, 중국, 세르비아, 폴란드와의 친선전 이렇게 총 7경기인데 기사에 따르면 이 7경기의 결과가 5승 2무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패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문체부의 이런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성접대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2011년, 12년이면 꽤나 과거거든요. 근데 이제야 좀 알려드리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프타임을 합니다. 제가 강하게 의심하는 거는 이건 검찰이 덮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는데 제가 이유를 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보도 나오고 나서 어느 언론도 지금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알고 제가 취재를 좀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16년도 요 당시에 이 문체부 감사 결과 나올 당시에 문체부 출입 기자였어요, 제가. 그리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2018년에는 제가 마침 또 MBC 사회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알아요, 원래. 그래서 타임라인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불거졌느냐. 201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6년이요. 이때는 박근혜 정권 시절이에요. 이때 원래 박근혜 정부가 스포츠 4대학을 잡겠다 그래서 4대학 신고센터라는 걸 세웠는데 그 이후에 이름 바뀐 게 뭐냐면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를 하라고 그랬어요. 익명 보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보가 이때 들어갑니다. 축구협회 내부 고발자가 하나 나왔고 누군지는 지금도 몰라요. 이 사람이 당시에 축구협회 전현직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술 먹고 다니고 노래방 가고 이상한 데서 돈을 쓴다라는 제보를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문체부
문체부가 감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12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문체부에서 내놓은 축협 비리 발표예요. 네. 그런데 이때 보도 자료에는 성접대 요 얘기는 빠져 있었어요. 그때 오히려 주목이 됐던 건 뭐냐면 당시 축구협회장이 부인 데리고 해외 출장 가서 공급 횡령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이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했다. 안마시술소에서 법카 썼다는 정도만 나왔지 이 안마시술소 법카가 진짜 외국에서 온 심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경기 전날 이렇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내용인 줄은 꿈에도 기자들은 몰랐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문체부나 이런 데서 감사 결과 내놓을 때는 여기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도자료 내놓을 때는 요 정도 선으로만 약간 추상적으로 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못 지니까 이건 정식 수사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로만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가 그 뒤에 크게 부각이 안 됐던 건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6년 10월이에요.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나 있던 때야. 그러니까 조금 묻힌 측면이 있는데 이후에 이제 다시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죠. 그러고 나서 이 문체부 감사 결과가 경찰로 넘어가요. 수사 의뢰를 했어요. 당시에 네. 문체부에서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하니까 경찰이 수사를 들어갔는데 그때 수사한 데가 어디냐면 서울경찰청 지수대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해요. 그래서 2017년 9월에 수사 결과가 나와요. 브리핑까지 했어요. 지금 보시는 요거 혹시 보이세요? 아마 제작진이 영상 띄워주실 텐데 이게 바로 당시에 서울청 지금 영상 나갑니다. 이게 서울청 지수대에서 브리핑한 자료예요. 여기 보면 그림으로 딱 설명해 놨죠. 임원들이 법카 가지고 뭐 골프장 가서 돈 쓰고 유흥주점 가서 돈 쓰고 피부비 이게 서울청 자료예요. 이거 아직 그때 기자들 사이에서 회자됐던 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축구구로 돼 있어. 오타가 났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보도 자료예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 오타를 내냐 그래서 그때 보도 자료에서 오타가 나서 굉장히 기자들 사이에서 욕 많이 했던 그런 회자된 사건이에요. 이렇게 했고 당시에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조중현, 김주성, 황보관 엄청 유명한 축구 스타들이 연루가 됐었기 때문에 전직 그라운드를 물론 떠났지만 축구 스타들이 연루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았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경찰이 이걸 수사를 어떻게 해서 220차례에 걸쳐서 1억 1천만 원 상당의 카드를 지들 멋대로 사용해서 배임을 했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네. 기소 의견을 달아요. 그러니까 이건 처벌을 하라고 그러게요. 올린 거예요. 그럼 검찰은 어떻게 처리해요? 자, 이게 웃겨요. 이때 검찰이 어떻게 됐냐? 무려 1년 3개월을 끕니다. 검찰이 받아놓고 경찰한테 1년 3개월 끊었는데 이거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사안이에요. 이거를 검찰이 1년 3개월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수사를 마무리 지었냐? 1년 3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 29일이에요. 여러분 12월 29일 어떤 느낌이 딱 듭니까? 연말연시 정신없을 때 그대로 내놓고 보도 자료도 내놓지 않고 조용히 수사를 덮었는데 요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캐비넷 수사 털기라고 합니다. 캐비넷 수사 털기요? 예, 캐비넷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오랫동안 묵혀놨던 거를 연말에 털어요. 왜? 연초에 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전에는 털어야 돼요. 그래서 인사 전에 터는 걸 이걸 사회부 기자들은 다 알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수사 털기라고 그러는데 요때 텁니다. 야. 더 놀라운 거는 수사 결과예요. 결과는 어땠어요? 대상자 18명 중에 15명한테 무혐의를 주면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무혐의요? 이유를 줍니다. 무혐의한 이유가 더 웃긴데 축구협회 임직원 주장을 100% 받아줍니다. 대놓고 거의 봐주기를 한 건데 축구협회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룸사롱 가고 안마실소 가고 골프장 결제한 건 맞아. 이건 빼도 박도 못해. 그런데 이걸 내가 왜 썼느냐. 후원사 그리고 기타 등등 사람들 관리비로 썼다. 그래서 이건 업무상 배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100% 인정을 해주고 검찰이 수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경찰이 죄가 있다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도 당시의 검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소 독점주의죠. 우리는 검찰이 죄가 안 돼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3건만 기소가 됐는데 그 3건을 보면 조중현 빼도 먹도 못한 게 있어요. 조중현 전 회장이 뭐 부인 항공료, 숙박료 등을 협회 공금으로 결제한 혐의 이런 거는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직원이 사기친 게 있어. 그다음에 회계 담당 직원이 돈 빼돌린 게 있어요. 요런 것만
약식 기소를 해서 결국 조중현 전 회장은 벌금 300만 원 받고 직원 이모 씨 벌금 100만 원, 회계 담당 직원은 기소 유예로 끝난 사건이에요. 아, 까도 끝이 없네요. 제가 물론 이런 가능성 1%의 가능성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요 성접대 건이 다른 건 다 넘어가는데 검찰에 안 넘어갔을 가능성도 물론 배제는 할 수 없어요. 경찰 단계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은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이유는 경찰은 처벌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검찰은 처벌을 안 했어요. 기소 의견을 낸 상태로 넘겼는데 그렇다면 빼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서력 안 넘겼다, 경찰이 안 넘겼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검찰이 1년 3개월을 갖고 있었어요. 문체부의 감사 결과는 이미 있어요. 오늘 이미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거를 검찰이 안 봤다? 안 봤을까? 검찰이 그걸 안 봤다고요? 성접대 7번 했던 그 내역, 그거는 문체부 감사 결과로 이미 서류로 남아있는 걸 검찰이 안 봤을까? 그런데 봤다면 왜 기소를 안 했어? 저는 그런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기소를 안 했어요? 왜 봐줬어? 이게 다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심판들한테 성접대한 게? 이걸 검찰이 봐줬다?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좀 확실한 투가 취재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접대를 한 내역 한번 좀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 친선 경기도 했고 올림픽 예선전에도 했고 월드컵 예선에도 성접대를 한 거야. 이게 보통 그 아까 그 기사를 보니까 보통 경기 전날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그 비용을 축구 협회에서 법인 카드로 결제를 대단하지 않아? 와. 미친놈들이야. 그래서 당시 대한축구협회에서 심판 관계되는 일을 했던 사람한테 이번에 JTBC가 네. 물어본 거야. 왜 이렇게 접대를 했냐. 네네네. 그랬더니 답을 했죠. 성접대를 해야 내일이라도 호각을 잘 물어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가 터지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물어본 거야. 이번에. 그리고 뭐 거의 관행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 야, 이거는 너무 처참한 와, 거 아닌가, 이거는 인식이? 진짜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방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주제 같은 경우면 조금 표현이 조금 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미친 짓입니다. 이 행동에 정말 큰 문제 3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크게 3개. 첫 번째는 경기 전날 왜 했겠어요? 경기가 끝나고 안 하고? 경기 전날 접대하는 건 당연히 편파로 우리 편 들어달라는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심판 매수라고 부릅니다. 와, 미치겠다. 심판 매수가 별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거기다가 뭐 금품을 주거나 뭘 주거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줘를 심판 매수라고 해요. 심판 매수로 축구계가 난리가 났던 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범죄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협회가 나서서 심판을 매수했다고요. 지금 외신들이 난립니다. 난리 났죠. 큰일 났네. 난리 났죠. 저기 아까 그러니까 모든 경기의 심판 매수는 문제지만 월드컵 예선이 있어요. 월드컵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느 건까지 해외에서는 파묘하냐면 니네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런 거 아니야? 사과? 그 얘기를 해? 그렇게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들은. 뭐그 증거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야, 너네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첫 번째, 그렇게 심판을 매수했는데 그 주체가 축구협회라고 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정말. 두 번째는 매수하는 방식이 또 말도 안 돼요. 그거를 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불법 업소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법인 카드로. 세 번째가 법인카드예요. 그러니까 다요. 심판 매수한 그 자체 엄청난 문제. 그렇죠. 두 번째, 그거를 또 불법 업소에 가서 접대했다는 것. 두 번째 큰 문제. 세 번째, 그걸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법카로 건 거예요. 법카로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다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큰 문제니 뭐라고 할까요? 뭐 비자금 같은 거라도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뭐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관행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야 호각이라도 잘 풀어주지. 와. 진짜 한국 축구를 이 망한 거 아니야? 축구협회가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아니 이게 와. 정상적인 조직이라면은 법인카드를 이런 식으로 쓰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마 이렇게 못 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확신이 하니까 있었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해왔고. 그렇죠. 근데 나는 이번에 뭐 드러난 게 이 정도지만 뭐 이것뿐이겠냐 하는 생각은 저도 많이 드네요.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밝혀지고 나면 이 당시에 뛰었던 선수들은 너무 모욕감을 그렇지.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도 굉장히 모욕적이지. 당연하죠. 어. 지금 예를 들면 아까 평가전, 뭐 중국과의 평가전 때 그 경기를 진행하러 온 심판들을 접대했다는 것 말씀해 주셨잖아요. 중국 쪽에서도 반응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니네 그러면 우리랑 경기할 때 다 조작했다는 거잖아. 니네 우리가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잖아. 할 말 없다. 그거에 대한 증거 내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할 말 없어. 해당 국가는 물론 해당 국가가 아닌데도 이런 거죠. 야, 한국 축구가 그렇게 그동안 해왔던 거야? 이거는 한국 축구 브랜드 가치를 전체로 무너뜨린 일이에요. 저는 어제 이거 보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우라가 치미는 거야. 이거 아니 몇 명이 그들이 누군데 도대체 그동안 우리 그 수많은 선수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축구를 이만큼 이끌어 왔는데 맞아요. 어떻게 해도 이렇게까지 먹칠을 하냐고요. 대회에서 자 좋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할 수 있어요. 좀 어떤 경기에 잘 못할 수도 있죠. 이건 차원이 달라요. 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한국 축구의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에요. 바로 조롱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니네는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 선수들이 지금 유럽에 가서 막 뛰고 있는데 그런 게 더 씌워져 있을 거 아니야 한국 축구에 대해서. 그 회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근데 솔직히 우리는. 진짜 너무 나쁜 거고.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10여 년 전의 일인데 그러면 10여 년 전의 일이니 지금은 이런 것들이 모두 해소됐을까? 그러게. 저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잘못된 인식은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2026년도 10여 년 전에 이렇게 심판을 매수하거나 불법적인 어디를 가거나 혹은 뭐 법카를 마음대로 쓰거나 이런 류의 인식은 2026년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바뀔 기회가 없었잖아. 한번 보세요. 정몽규 회장이 왜 이 난리가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사태. 승부 조작범을 기습 사면한 사면해줬어. 거죠. 맞아요. 진짜 겁 없이. 그러니까 승부를 이런 식으로 매수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승부 조작을 했다는 사람들 야, 다 해봤잖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이번에 청문회 나와서도 그거 문제냐고 그랬더니 그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식으로 다른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승부 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하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별로 안 크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법카 그 진위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 이게 그때 뭐 집 앞에서 쓰지 말아라, 주말에 쓰지 말아가 사실 이때 만들어졌어. 문체부의 감사를 통해서 그때 열 몇 명이 경찰에 입건돼서 조사받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번에 공개만 된 거지 이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말에 법카를 집 앞에서 써버립니다. 그 인식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 다 이런 걸 이렇게 한번 겪고 나서도 지금도 세금으로 월드컵 놀러 갑니다. 정관에 받으면 안 되는 돈이 있는데 그 돈 받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이 저는 2026년 오늘도 그대로 이어진 거 아닌가. 한 번은 단죄했어야 돼요. 맞아요. 바꿀 계기가 없었다는 게 핵심이야. 맞아요. 진짜 크게 한번 혼났어야 네. 되고 책임지게 했어야 됩니다. 와, 이 진짜 이거는 근데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우리가 축구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단어가 국위선양이거든요. 이건 정반대로 완전 나라 망신이거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 한국 축구의 브랜드 가치가 추락하는 거 플러스 제가 오면서 바로 직전에 일본 매체들의 반응을 좀 살펴봤더니 일본 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국제적 문제로 비화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승부조작 문제 예. 이런 거로 갈 거라는 건데 물론 또
피파와 관련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제가 이걸 찾아볼 줄 몰랐는데 그런 규칙이 하나 규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승부 조작과 관련한 이제 시효라고 하나요? 공소시효? 공소시효 10년이래요. 10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어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 책임을 안 져도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도 뭐 법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가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 안 진다고 해서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신뢰와 위신은 이건 훨씬 더 큰 네. 타격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회복하는데 이건 뭐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 백날 선수 개인이 해외 진출해서 국위 선양하면 그런 뭐해. 거는 한 방에 그냥 그걸 모든 걸 다 덮을 정도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 월드컵 예선에서도 해버렸으니. 그러니까 공식 경기 물론 친선 경기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보면서 미국의 발로건 선수가 퇴장당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건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 세계가 미국 축구를 조롱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큰 겁니다. 훨씬 큰 것 같아.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네. 이거는 7차례에 걸쳐서 20명의 외국인 심판들을 매수했어. 성매수를 했어? 성으로 접대했어?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감독관도 있더라고요. 감독관. 그러니까 예. 심판을 감독해야 되는 그러니까. 심판 감독관도 성접대를 했더라고. 오히려 심판 위에 헤드. 총괄.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이제 관리 감독해야 되는 사람이 있나 봐. 근데 그 사람한테도 성접대를 했어. 그렇죠. 와, 나 진짜 이 K리그에서 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연루되고 막 이러면서 승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그 정몽규 회장이 승부조작범 사면했을 때 엄청나게 분노했던 게 그거였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시켰다. 그게 핵심이죠. 스포츠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누가 이길지 몰라. 각본이 그렇지. 없어. 그렇죠. 와 A팀 B팀 막 싸워. 와 이겼다. 막 이런 건데 알고 봤더니 누가 다 각본을 써놓은 거래. 승부조작은 스포츠의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 화를 냈던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났다고요. 그리고 지금 축구계에 사라져버린 사람들 많아요. 승부조작 연루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국 축구를 뒤집어놨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습으로 사면해, 꼼수로. 그러면서 자서전에 뭐라고 썼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무슨 궤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정몽규 회장이 그걸 사면한 이유를 그렇게 씁니다. 사람은 다 용서하고 사는 거야. 그래야 내가 또 사랑받아. 이게 난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궤변을 통해서 승부조작범 사면했다고. 근데 이게 또 터지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똑같구나. 그렇습니다. 인식이 변하지 않아. 그럼 자연스럽게 정몽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재밌게 돌아갑니다. 축구협회가. 이임생. 모든 잘못은 정몽규 너잖아! 라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홍명보가 대표팀 감독을 맡은 문제로 정몽규하고 홍명보가 고발을 당했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계속 묵히고 있다가 2년 만에 경찰은 어제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축구회관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 봤더니 정몽규하고 이임생이가 압수수색 대상이었더라고요. 죽어나는 거죠. 정몽규하고 이임생. 자, 그런데 이게 재밌게 돌아갑니다. 이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강화 위원장이 공석일 때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임생이가 홍명보를 빵집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면접 보고 감독 추천을 주도했다. 이게 난리 날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권한도 없는데. 권한이 없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갖고 2024년 말에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를 감사를 합니다. 이 문제로. 감사를 해봤더니 진짜 문제가 있네. 그래가지고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야 얘네들 징계해야겠다. 문제 있다, 과정이. 문제 있네. 실제로 감사를 해봤더니 얘네 징계를 해야겠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지. 해서 행정소송을 걸어요. 아, 법원한테 이거 징계 우리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행정소송 겁니다. 그래가지고 1심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야, 너네 이 새끼들 잘못 있던데 뭘 이걸 소송 걸었어. 패소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행정소송 사건이 2심에서 지금 다 터지고 있어. 아, 2심.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축구협회하고 문체부가 다투는 거죠. 네네. 2심에서. 근데 이 과정에서 이임생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 너무 억울한 게 많소이다 하고 신청을 해. 나도 여기 참여하겠다고. 이 재판에? 자, 봐봐. 문체부하고 대한축구협회가 다투고 있잖아. 그렇죠. 이임생이가 나도 여기 참여하겠다고 들어온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이임생의 법률 대리인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요게 핵심이야. 요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봤습니다. 요거 좀 알려주세요. 이거 이제 빼박이라고 그러죠.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포함해 최종 후보자 3인의 면담을 마쳤고 홍명보 감독의 수락 의사를 정몽규 회장에게 전달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럼 홍명보 감독으로 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 정몽규가 다 시켰다. 이거 정몽규가 다 시킨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해야 알아요? 정몽규가 다 시킨 거예요. 정몽규. 지는 죄가 없어요. 와, 이걸 결국 불어버리네. 심지어 이임생 나는 면담을 다 했다도 살짝 들어가 있네. 정몽규. 와, 이걸 불어버렸어. 정말 창피합니다, 진짜. 이게 뭐냐면, 어쨌든 한국 축구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 돌아오니까 이 모양새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했어요. 제가 한 거예요. 난 안 했어요. 제가 지금 폭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와. 헬게이트가 열린 거예요. 정몽규.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아까 금방 정리 잘 해주셨는데 이임생 전 이사가 빠져 있었잖아요. 캄보디아 가고 막 맞아요.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협회나 정몽규 회장의 전략은 뭐였냐? 이임생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몰아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지난번 청문회 때 이재동 위원장이 그 영상 준비했거든요. 있어요? 정몽규가 보세요. 쓱 밀어? 자, 이임생이가 지금 밖에 나가고 하니까 나가볼 때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해. 쓱 애매하게. 아유, 뭐 그냥 이임생 아닐까요? 하면서 냄새를 싹 피워. 아, 그래요?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문체위 감사 결과에 의하면 이임생이 관련된 내용을 모두 위임받았다 얘기했는데 아니거든요. 위임받은 내용은 대면 면접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전력강화위원회에 공유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동의했어요. 자문기관이고 의결기관은 이사회인데 이사회가 서면 의견을 했던 10일과 11일 이전인 7일 날 내정 발표를 했다면 그 결정은 누가 했느냐 했더니 제가 했습니다라고 했죠. 임했기 때문에 그 업무, 그 직무를 이임생. 그 면접 본 것까지는 그럼 이임생이 결정했어요. 뭐 결정하고 뭐 상의해가지고 결정했다고 결정했어요. 조금 전에 본인이 결정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은 언제 결정했어요?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사후적인 거 말고요.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신 얘기 그냥 책임적 차원에서 하신 얘기예요? 그렇죠. 이임생 아니요, 이임생. 나야 그냥 워낙 높은 자리니까 그냥 책임은 질게. 그 얘기죠. 이 얘기. 회장이니까 이임생이가 열받아 지겠지만 결정은 이임생이었어. 얘기예요. 이임생이가 열받았어요. 저거 봤나 보네.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아마 또 법률 쪽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네가 지금 이거 독박쓰게 생겼다. 된 거예요. 급하게 캄보디아에서 원래는 바빠서 못 들어오시는 분인데 원래 못 들어왔잖아요. 청문회 때 한 시간도 낼 수 없던 분인데 갑자기 급하게 들어와서 갑자기 저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증거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홍명보 감독 집 앞에 빵집에서 만날 때 이임생 전 이사가 자필로 뭔가 쓴 기록을 우린 증거로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뭔가 기록을 남겼다는 얘기는 그 왜 남겼을까요? 내가 만약에 결정하고 내가 다 할 거면 기록 안 남기죠. 누군가한테 듣고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보고서 만들어놨어. 내가 누구에게 보고했겠어? 당연히 회장에게 보고하려고 한 거야. 나 책임 없어. 이거
정몽주 회장이 시킨 거야. 정몽주가 시킨 거야라고 얘기한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장은 아니야 이거 이임생이 한 거야.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고. 이건 재밌는 싸움이야. 네, 그래서 어제 11시간 넘는 동안 천안에 있는 축구센터가 압수수색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다른 것도 몇 군데가 들어갔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서 모든 문서들이 이제 까일 겁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는 드러나는 거죠. 둘 중에 한 명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럼 홍명보는 누구한테 던져야 돼? 홍명보? 홍명보 감독은 사실 선임하는 과정과 절차에는 개입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잘못된 특혜차를 대상자. 내가 특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건 도의적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청문회 때처럼 그래서 사과를 했어야 돼요. 근데 사과를 끝내 안 했잖아요. 안 했지. 저는 그거 굉장한 패차이라 봅니다. 그거 국회의원들이 계속 기회를 줬거든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때 잘못된 절차와 과정으로 그 선임이 된 건데 그 사과하시죠 그랬더니 저는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시 물어보잖아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니 그때 당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다 법원에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게 판결도 됐고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는 다 알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사과는 하라 그랬더니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당시에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나는 당시 몰랐어. 아니 지금 그러니까 끝까지 고개를 안 숙였습니다. 법적으로 사실 책임 뭐 묻는 게 그때 관련해서는 뭐 제가 뭐 문제가 있었다라고는 뭐 인지를 뭐 못한 부분이 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 보면서 홍명보하고 정몽규하고 둘이 대화하면 밥 먹으러 가자 한마디 하는데 야 한 이틀 걸릴 것 같아. 저기 배가 어떻게 둘 다 저렇게 물별인가 몰라. 예. 그리고 근데 이임생 전 이사는 스스로의 말을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임생은 이임생을 넘어야 될 허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 자체가 약간 위증죄에 걸려요. 이임생이? 네. 그동안 저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지난번 청문회에서. 지난번. 그리고 그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홍명보 감독 처음에 선임할 때 이임생 이사가 나와서 이거 발표합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서 그때 요지가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이거 정몽규 회장 모른다. 내가 단독으로 결정했다. 책임은 다 오로지 나에게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 했다. 내가 결정했다.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 근데 지금 말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그 거짓말, 그러면 그때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자기 말을 자기가 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나 그땐 거짓말했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전략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법적인 책임을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좀 줄이자의 전략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지금 흐름상으로는 그때가 거짓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거짓말했다고 해서 저희가 비난 안 할게요 이임생 씨. 네.